제가 두통이 한 번 오면은 구토를 했어요. 제가 안압이 오르는 것까지 느끼면서 그거에 대한 치료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을 썼어요. 지금 저한테 오는 고객님들은요, 두통을 바로 고쳐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자세교정 전문 필라테스인 유플러스 포스처를 운영하고 있는 정일환 원장입니다. 어릴 때 무용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무용을 그만두고 중학교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릎에 물도 차고 염증도 생기고 연골이 닳았다는 진단도 받고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고치고 싶어서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다가 이거를 내가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해서 대학생 때부터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저처럼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도 필라테스를 하면서도 몸이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주 유능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 해서 그 자세교정에 관련된 테크닉들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제 필라테스에 녹여서 자세교정 전문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스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포스처라는 단어는 자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플러스라는 단어는 교수님이 대학원에서 하시는 강의나 혹은 교수님 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마이너스 된 것들을 모두 제거하면 유플러스가 된다. 새로운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유플러스적인 것들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의 그런 가치관을 제가 좀 잘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도 주고 좋은 영향을 좀 주고 싶다, 이런 철학적인 것들을 담고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유플러스 포스처를 운영하자라는 마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리도 그렇지만 저는 원래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은 두통이 심했었어요. 근데 제가 두통이 한 번 오면은 구토를 했어요. 제가 안압이 오르는 것까지 느끼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서 지금 당장 통증이 완화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되게 강했었는데 그거를 고쳐주는 곳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었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증상만 호전시켜주는 데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치료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을 썼어요. 부모님도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지금 저한테 오는 고객님들은요, 두통을 바로 고쳐드리고요, 두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겪었던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기회비용까지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세교정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지출이 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덜어드리고 더 낫게끔 해드리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서 유플러스 포스처의 그 방향성에 맞게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창업을 할 때 처음에는 욕심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욕심 없이 창업을 하면 잘 운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 운영이 안 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될 줄 알았어요. 장사가 안 되면 문제지 장사가 잘 되면 무슨 문제야? 근데 제가 몇 년을 겪어보니까 장사가 잘 돼도 문제더라고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저처럼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장사가 잘 된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근데 내 몸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 정신이 너무 힘들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면 오히려 저는 교수님을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주변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센터를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은밀하게 교수님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때 이제 교수님을 만났을 때 교수님이 제가 갖고 있던 문제와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문제의 원인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파악을 해주셨고 엄청난 통찰력으로 바로 캐치를 해서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코칭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수님 뵙자마자 교수님이다. 교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교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의 이름이 기능성 생체역학 포스처 디자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체역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어떤 원리로 어떤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한 분야예요. 근데 물어보는 분들마다 자세교정 필라테스라고 하면은 그냥 필라테스라는 단어만 들으시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필라테스와는 조금은 다른 건데 그것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정확히 하는지 얘기를 그동안 사실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을 만나 뵀을 때 첫날에 교수님이 근데 그래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너 그럼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거니? 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똑같이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자세교정 전문 필라테스를 하는데요. 사실 필라테스는 아닙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가 아파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를 고치려고 해. 근데 너는 그게 아니라 여기를 고쳤더니 여기가 낫는 거구나. 너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원리를 알고 사람들의 몸을 고치는 아이구나. 그럼 네가 하는 일은 그냥 필라테스가 아니고 너는 새로운 시장을 하는 애구나. 너는 그러면 경쟁자가 운동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사람들도 너의 경쟁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찔렀어요. 제가 속으로만 하던 생각들을 교수님이 하나씩 짚어주시는 걸 보면서 교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교수님의 평생의 제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선에서의 노력을 했다라면 지금은 정말 제가 교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진짜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의 밀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노력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관식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저런 노력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노력을 하지 왜 저것밖에 못할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아는 게 없으니까 제 아는 선에서 했던 노력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제 사업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안 하는 노력을 해야 노력인 것 같아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이 업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시도를 하고 하지 않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제가 교수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더 사업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사업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책을 통해서도 보고 하면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웰니스나 피트니스, 필라테스 이런 요가 쪽의 이 시장은 지점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프랜차이즈화를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확장을 하는 게 물론 좋은 의미를 갖고는 있겠지만 저는 우선 그런 확장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20대 후반에 창업을 했는데 제가 창업을 할 때 1억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모은 돈을 내가 그렇게 오프라인 센터를 확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안함이 좀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점을 확장을 했던 여러 대표들이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한다든지 혹은 그냥 망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시에 제가 원하는 방향성의 사업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적어도 저건 아니다. 왜냐면은 저는 좀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을 좀 갖고 있어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원하는 시스템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시스템을 교수님이 찾아주셨는데요. 그거는 바로 자세교정 시장의 선두주자가 돼서 표준화를 시키는 것, 이제 저희의 공동의 목표가 되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같이 불도저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 하시면서 강사분들을 키우시면 강사분들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수강생이 많이 오면 내가 몸이 정말 죽어나고 막 이랬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전에는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냥 엔지니어 마인드? 기술자 마인드였거든요. 저는 앉아있는 모습이나 서있는 모습만 봐도 골반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제가 기술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의 금액이 강습의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 회원님들이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테니 내가 강습료를 올리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수업이 배분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수업이 가지 않았고 다 저한테만 이제 더 몰리는 상황이 생겼던 건데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수업료를 2배 이상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수업이 더 잘 배분이 되는 상황이 생겼고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을 회원님들이 신뢰를 하시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하는 기우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잘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고 회원님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단골 이제 회원님들을 좀 구축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센터들이 박리담회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남들보다 더 싼 금액으로 수업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금액을 올려서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아니야, 할 수 있어. 저는 사실 이런 대답을 원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체계를 만들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떤 전술을 갖고 시작을 하는지 제가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